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세요 도대체? 안녕하세요. 집에서 와요. 그래요? 김상윤 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어때요, 몸은 좀? 지금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요? 이제는 정상 아닌 정상? 그래도 인스타 보니까 좀 뛰고 막 그러던데. 네, 뛰기는 해요. 조금씩. 그래서 그래도 살짝 조금 아리긴 하지만 정상 아닌 정상. 안녕하세요. 이 자전거는 뭐예요? 자전거 포기해줬잖아. 제가 입문할 때 배웠던 저의 소중한 첫 자전거. 아, 그래도 이 자전거를 제가 안 팔고 잘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꺼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잘 타고 다니다가 기변해서 다른 자전거 탔는데 사고 한 번 났으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래, 항상 2초부터 초심을 잃으면 안 돼. 그 양초 하나 사줄까요? 오랜만이에요. 화장실? 화장실 갔다 와요, 그러면? 이거 안에 있겠지. 다녀오겠습니다. 네. 갔다 올게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아요? 어디로 가는데요? 네? 모르지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가는 줄 알고 왔어요. 오라고 해서 왔어요. 오늘 어디 가는 건데요? 오늘은 네. 한 코치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코치님.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자전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네. 어. 뭐 지현 씨는 자전거 좀 심화 교육 좀 받고, 네. 우리 나리 씨는 이제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오늘 이런 편지 갔어? 아,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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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요. 와우.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치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 반포에서 사이클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인바이트 사이클링의 권민성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곳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이곳은 네,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 아카데미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오시는 데인데 동호인 분들, 전문적으로 조금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물론 그분들이 주류를 이루기는 하지만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자전거를 아예 못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추억을 생각하면 아빠한테 배우거나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신 분들도 성인 되셔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자전거를 이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배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저희들 이제 선수반도 있어서 엘리트 선수들도 와서 여기서 훈련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자전거 탄 지 4년 차 됐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2달 전에 처음으로 낙차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갈비뼈 한 3개가 부러졌다가 오. 지금 이제 거의 붙어서 살짝 부족한 정상인데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전거를 다시 이제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오늘 코치님을 찾아뵀는데요. 제가 다쳤다가 처음 다시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이제 이 시점에서 뭐 재활 운동이나 재활 자전거나 재활 훈련법이 따로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히 갈비뼈를 다치셨다고 해서 갈비뼈 다친 거에 대한 재활은 특별히 없어요. 병원에 가보셔도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지만 가만히 있어서 네. 그 뼈가 완전히 굳고 붙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체력 훈련을 시작을 하고 그 체력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이제 사이클링 시작해서 그 단계로 밟아가는 거지 갈비뼈에 대한 재활은 없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배우면 어떤 점이 더 좋다 막 이런 게 있을까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아빠라든지 아니면 지인에 의해서 처음에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라고는 우리나라에서 인식은 그냥 타는 교통 이동 수단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탈 줄만 알면 자전거 다 배운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타보시면 내가 그냥 자전거 탈 줄 아는 거 타고 그다음에 어떻게 더 잘 타는 거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아카데미 오시면은 그냥 탈 줄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타고 더 안전하게 더 즐겁게 탈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타는 게 잘 타는 거죠?
가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전거를 잘 타는다는 거는 가장 안전하게 타는 게 잘 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또 이제 빠르게 달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근데 빠르게 달리는 건 좋은데 빠르게 달리다가도 사고가 우리 나리님 사고 났었잖아요. 그것처럼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타면서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 이게 잘 타는 거라거든요. 그러면 내 능력, 자전거 사이클 타는 체력이나 사이클링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이클링 언제든지 내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상황에서 바로바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다 합쳤을 때 잘 탄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혼자 타는 것도 네네. 있지만 네네. 요즘 좀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많이 타잖아요. 네네네.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안전하죠? 그 그룹끼리는 호흡을 맞춰서 가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강변에. 네. 근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산책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런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든 시민들이 다 공유를 하는 장소인데, 거기서 뭐 20명, 30명 한 번에 우르르 그룹 라이딩 간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그 불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그룹 라이딩에서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안전성의 확보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희들처럼 이제 선수 출신들이나 잘 타는 사람들은 간격을 유지를 잘 한단 말이죠. 그리고 금방금방 반응을 해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를 빠르게 하는데 그 그룹에서도 잘 타시는 분이 있고 못 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반응들이 조금 더 떨어지면 앞에서 어떤 급격한 상황,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바로바로 브레이킹을 못하거나 아니면 회피를 못하면 사고가 날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 라이딩을 갈 때는 최소 제 생각에는 5명 정도, 많으면 7명 정도에서 끊어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만약 10명 이상이 가게 되면 앞에서 한 사람이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다음 다음 해서 10명까지 가려면 그 방응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죠. 저는 일명 자도라고 하는 자전거 도로에서는 팽라이딩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그 위에로 좀 시외로 좀 나갔을 때 좀 더 한적한 도로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위험 요소들이 줄어드니까 그럴 때는 좀 팽라이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위험성도 크고 또 뭐 여러분들이 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페이스대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추세가 싱글 라이더들이 많아져요. 저는 혼자 타는 게 아직도 좀 무섭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랑 같이 갈 때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너무 많은 거는 그런 위험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랄까 필요에 따라서 여러 명이 같이 갔을 때 또 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나 혼자나 아니면 2명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갔을 때 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건 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 혼자 타시던 여러 명이 타시던 가장 중요한 건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면 안전하게 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뭐 혼자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 그룹이 먼저 치고 갈 때가 있잖아요. 속도가 추월할 때. 추월을. 그러면 그때는 좀 어떻게 해야 좀 안전이 확보가 될까요? 그게 뭐 여러 번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좀 되게 위협적이거든요. 처음 타시는 초보자분들은. 그럴 때는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본인이 가시던 길 그대로 가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피해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뒤에서 추월이요 해서 깜짝 놀래서 같은 방향으로 피해버리면 사고가 나거든. 그러니까 그냥 당황하지 말고 내 가던 길 그대로 가시면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뭔가 추월하면 긴장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저도 초보 때 이제 그런 경험이 그렇죠. 있거든요. 막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추월을 했는데 추월이면은 비켜줘야 되잖아요. 제가 뒤에서 소리 지르면. 근데 저는 이거를 순간 당황해서 제가 오른쪽으로 비켜줘야 되는데 저도 추월이다 보니까 그럼 내가 왼쪽으로 비켜줘야 해서 그렇죠. 어느 쪽에서 올지 모르니까. 저도 어느 쪽 네, 모르니까 맞아요. 정말 초보 때는 모르니까 몸을 왼쪽으로 틀었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트니까 부딪힐 뻔해서 정말 아찔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뒤로는 이제 추월을 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이게 정말 머릿속에 단단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본인들이 추월을 당할 때도 있지만 또 혹시라도 추월을 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정확하게 큰 소리로 앞 사람한테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들려주셔야 돼요. 추월합니다 하고 그리고 근데 그쪽이 어느 쪽인지 모를 때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갈 때는 그걸 상황을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우왕좌왕 한단 말이죠. 그때 정확하게 뭐 왼쪽 추월합니다, 오른쪽 추월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추월할 수가 있죠. 앞 사람과 내가 소통이 돼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좀 오지랖이 시키지만 한마디 이제 동호인분들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이 나온 것처럼
지금 자전거 도로에는 우리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팽라이딩, 그룹 라이딩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시면 그거는 정말로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자전거 전문가로서도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도에서는 속도를 올리지 마세요라고 해요. 여기서 남산을 가는 길도 자도를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산 갈 때까지 올리지 마세요. 남산 올라갈 때 열심히 힘을 쓰세요 한단 말이죠. 여기서 힘 다 쓰고 가서 남산 가서는 뭐 힘 빠져갖고 막 뭐 느리느리 가잖아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여기서 천천히 가시고 남산 올라갈 때 힘 써서 빨리 올라가시라는 거지. 그거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자전거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나도 또 기분 좋게 탈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안전 제일. 맞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추월 이런 것처럼 그런 좀 꼭 알아야 될 에티켓들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너무 많아요. 꼭 5가지라고 찍기는 그렇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시 되는 거는 내 앞사람과 나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팽라이딩에서는 앞사람이 빨리 가버리면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서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짝 붙는 거거든. 그래서 선수들 타는 거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 타잖아요. 저희들은 시합 때는 거의 바퀴가 닿을 정도로 붙어가요. 왜냐하면 앞사람과의 거리가 좁을수록 그 사람의 공기에 막아주는 그 영향을 입어서 내가 훨씬 더 편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동호인분들 그렇게까지 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내 안전거리, 내가 앞사람이 어느 돌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내가 바로 브레이크를 잡고 그걸 회피할 수 있는 그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게 좋거든요. 코치님이 생각하는 저희가 일반적인 저희 로드 자전거 타는 1년차, 4년차가 저희가 갖는 안전거리는 얼마큼 되는 거리가? 바퀴 하나? 그게 바퀴 두 개? 가장 힘든 네. 부분이에요. 뭐 매뉴얼상으로 몇 미터, 몇 센치라고 네. 얘기할 수 없는 게 바짝부터 가면 더 따라가기가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거리라는 건 몇 미터를 딱 정하진 못하지만 제가 기준에 생각하기에 최소 우리 자전거 도로, 네. 한강변 자전거 도로에서는 최소 1m 이상은 벌리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앞사람과의 1m 간격을 유지하되 그리고 바로 일직선으로 붙지 말라는 거죠. 네. 약간 측면으로. 그러면 앞에 시야가 확보가 돼요. 앞사람이 어떤 사인을 안 줘도 내가 스스로 보고서 내 스스로 먼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좋은 팁이네요. 진짜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거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거. 네. 손짓하고 또 육성으로도 자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도 탈 때 더 힘들어. 왜냐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추월이요, 어쩌고 다 얘기를 해요. 육성으로 해요. 그럼 자전거 도로 1시간 타면 너무 지쳐. 목소리가 시겠네요. 네, 체력적으로 지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지치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가야 돼요. 네, 천천히 가면은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안 질러도 서로 소통을 하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는 자전거 타면서 손을 떼서 수신하는 게 아직은 많이 불편하죠. 어렵고 무섭거든요. 네. 하고 저희는 육성으로 이렇게 그냥 뭐 뒤에 뭐 여기 돌이요, 여기 뭐 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수신호라는 거를 꼭 필요해서 이거를 하려면은 어떻게 수신호를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배워서 해야 되는 건가? 이걸 자전거 타면서 그렇죠. 수신호를 일단은 할수 기본적으로 있는? 말씀하신 거에 네. 따르면 수신호라는 건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전거 핸들에서 손을 띄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기본적인 역량이 있어야지. 손을 뜰 수, 한 손이든 네. 두 손은 못 띄더라도 한 손을 뜰 수 있는 역량을 키우셔야 되죠. 근데 이게 잘하시는 거, 이게 수신호가 안 되니까 육성으로 해서 계속 해주시면 다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를 더 인지하고 뭐 밑에를 보고 가다가도 앞에서 무슨 사인이 오면 앞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꼭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건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있다. 내가 손을 못 놓는데 어떻게 수신호를 해? 그러다 네, 내가 맞아요. 다치는데 내 우선이 먼저거든. 네. 여기에서 배우면 손 이제 저 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도 이게 무서워가지고 영상을 찍어주고 싶은데 못 찍어주거든요. 일단은 사진보다도 이제 본인이 자전거에서 물 마시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아 너무 어려워요. 내릴 뭘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갈증을 참아야 되거든. 네, 갈증 참고 불가능해요. 있어요. 그거를 배우기 오신 분들도 있어요. 아. 딱 오셔서 그럼 뭐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물 드세요. 그랬더니 아니 네, 자전거 타면서 못 타면서. 마셔요. 그래. 저는 오늘 그래서 좀 코치님한테 배워보고 싶은 게 처음에 배웠을 때는 어떻게 자전거를 타라고 했었지? 그런 개념조차 이제는 조금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초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조금 더 중급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좀 고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요령이나 팁 같은 거 저는 좀 그런 걸 배워보고 싶거든요. 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 곳이 사이클 아카데미죠. 네, 그러면 제가 이따가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능력치에 봐서 하나씩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